내가 왜 여길 또 와 있는 거지? 왜? 왜?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떠나야 해. 왜 이리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걸까? 여기만 오면 나마저 정신이 돌 것 같은데. 지겨워. 어이구 지겨워. 면회 시간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하나? 응?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은 눈꼽만치도 이해를 안 해주지. 어이구. 아휴, 여기 규칙이잖아요. 1초라도 빨리 문을 여는 법이 없는 게. 환자 한 명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고 보면 면회자들한테 까다로워야 하나 보죠.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문 좀 빨리 열고 면회 시킨다고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글쎄요. 정신병동은 어디나 조금의 여유도 호락호락 주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온종일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해도 별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백경과 내경은 달라요. 난 3년 동안 이곳을 다니고 있어요. 날 위해 면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신경질이세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고양이 생쥐 데리고 놀듯 하고 있네. 응? 그만들 두세요. 정말 안 됐네요. 정신병이란 수술해서 금방 아물기만 하면 낫는 것도 아니고 이만저만 속상하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머머, 어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태평스러운 얘기만 골라서 하세요. 불똥은 대게 발등에도 떨어졌는데. 백두 주인으로는 면회하러 오신다면서요? 무엇이 날 이 지경까지 끌고 왔을까? 어서 오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왜 절 보자고 하셨나요? 궁금하셨겠죠?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이는 미국에 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요? 그이가 미국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해서 만부를 되돌려받자는 건 아니에요. 돌려받고 싶다 해도 정희 씨가 되돌려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정희 씨는 현재 우리 그의 아내예요. 그이는 정희 씨의 남편이고요. 법적으로 오면은. 그렇다면 그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희 씨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난처한 꼴을 해가지고 시장 바닥을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웅얼웅얼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질녘까지 다니다가
밥을 자기가 지으려고 꼭꼭 돌아오곤 한답니다. 아이의 도시락도 자기가 싸요. 그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새시리를 해치려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나 봐요. 도시락을 싸서 반창고로 꼭꼭 붙여요. 그리고는 학교까지, 아니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며 새시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드디어 심한 발작을 일으켰어요.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결국엔 미치고 말았어요. 암담해요. 내게 남은 건 밑도 끝도 없는 암담한 뿐이에요. 이번으로 자그마치 4번째예요. 4번째라고요? 그래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군요. 위로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정희 씨를 내가 위로해 드려야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아내는 정희 씨잖아요. 현재 법적으로 말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다뇨? 정희 씨는 그의 아내니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정희 씨 의무나 책임 아니겠어요? 책임에 관한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터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군요. 들어오세요. 왜 내 집에 있어야 하죠?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엄연히 정희 씨의 남편인데요. 정희 씨, 저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봐요, 부인. 말씀하세요. 제가 김 선생님과 결혼한 것은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전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고요. 일종의 비즈니스예요. 그런 처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인께서 김 선생님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마치 전적으로 제게 있는 듯이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만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 미친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그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역시 영악한 분이시군요. 정희 씨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면 나 역시 어쩔 수가 없군요. 저희를 포기할 수밖에. 포기하다뇨. 저 사람과 함께 지낼 순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기도원으로 보낼 수밖에. 기도원이라고요? 그래요. 기도원. 기백만 원만 주면 기도원은 환자를 일생 책임져 주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 사람을 꼭 정희 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만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법적으로 아내가 된 정희 씨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정희 씨는 결국 만불의 불행을 사버린 셈이 되었어요. 내 말이 좀 넘쳤나요? 부인, 꼭 기도원으로 보내야만 될까요? 더 이상 난 그를 병원에 입원시킬 기력도 의욕도 없어요. 난 지치고 지쳤어요. 뭐예요? 면회가 시작됐는데. 어서 면회 신청하세요. 네. 나의 생이 너무나 다른 삶을 이어졌어. 갑자기 덜미를 확 잡혀서 예정에 전혀 없던 수렁이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내 삶에, 내 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전화를 드렸던 서화시래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구신가요? 전 전혀. 날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절 만나자 가신 용건이 뭔가요? 그 용건을 말씀드리기 위해 뵙자고 한 거예요. 뭘 드시겠어요? 레몬티. 예, 난 하이볼. 네, 알겠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께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궁금하고 당황했는지 몰라요. 용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노정희 씨는 미국인 크랩톤 씨와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석 달 전에 이혼을 하시고 귀국하셨더군요. 아니, 불쾌하군요. 무슨 이유로 제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화내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서 알아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라뇨. 물론 노정희 씨와 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드시죠. 노정희 씨는 영주권을 갖고 계셔서 편리하시겠어요. 돈벌이가 수월찮게 될 테니 좋으시겠고. 무슨 말씀이세요? 만불이면 거금이죠. 어때요? 만불 벌어볼 생각 없으세요?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만불이라뇨.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노정희 씨는 이혼녀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남자에게 노정희 씨는 상당한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이민 가려는 남자가 있어요. 만불을 사리금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줘서 영주권을 받도록 해주면.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얘기는 들어보셨겠죠? 만불을 받고 말하자면 저더러 위장 결혼을 하라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만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어때요? 2, 3일 생각해서 결심이 서시면 내게 연락을 주세요. 생각 없어요. 위장 결혼 같은 거. 누구십니까? 김재호 씨 면회 왔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재훈 씨 면회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실로 보내드릴게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수고를 끼쳐서 어떡하죠?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았어. 죄송하다는 인사도 못 드리겠어요. 마음 쓰시지 마세요. 제가 마땅히 할 일이거니 여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사람은 오질 않았군요. 부인은 바쁘신가 봐요, 여전히. 그 사람 잘 지내겠죠? 아이들이랑. 그러면요, 세시리와 민우는 아빠가 몹시 보고 싶다고 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희 씨의 정성 때문에. 제가 뭐려. 이거 드세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지겨워졌나 봐요. 그렇지 않다면 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쁘셔서 김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찾아뵈니까 믿고 그러실 테죠. 절 볼 때마다 선생님을 얼마나 걱정하신다고요? 정말입니까? 그러면요. 드세요, 이거. 부부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누가 누구 덕을 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 사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어서는 참다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줄곧 손해만 본 적이. 그이는 내게 무거운 짐뿐이었어요. 미친 사람하고 한 지붕 밑에 사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게 어떤지 몰라요. 지겨워요. 쥐가 떨린다고요. 한 번 미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자그만치 4번이에요. 4번.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는 느낌이에요. 이런 내 감정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미친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고요? 부인, 김 선생님 때문에 부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건 짐작이 가요. 하지만 기도원으로 보낸다는 건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이라고요? 그럼 정희 씨는 인간적이겠네요. 비인간적이라는 걸 내게 보여주지 않으려면 그 일을 책임지세요. 정희 씨는 어쨌든 그의 아내예요. 현재 법적으로 말이에요. 내게 비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 들지 말고 스스로 비인간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때요? 나한테만 아내의 도리를 지키라고 하지 말고 정희 씨가 아내의 의무가 어떤가를 몸소 보여주시지 그래요. 왜 부인의 남편을 제게 떠넘기려 하시죠? 난 단지 형식에 필요한 부인일 뿐이에요. 김 선생님에게나 부인에게 난 가짜 부인일 뿐이라고요. 난 내일이라도 혼자서 미국으로 돌아가겠어요.
언제라도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하세요. 책임이 있는 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의무는 김 선생님께 다 하죠. 당신이란 여자도 별 수 없군요. 지독한 위선자. 뭐 어떻다고? 비인간적? 난척하지 마. 당신이나 나나 미친 그 일을 버리고 싶은 건 마찬가지지 뭐야. 지독한 악질 같은 이라고. 뭘 주저하세요, 정희 씨? 미친 그 사람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듯 여길 떠나버려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왜요? 왜 못 떠나요? 혹시 네? 김 선생을 정희 씨가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닌가요? 당치 않아요. 제가 김 선생님을 사랑하다뇨. 그럼 후를 털어버리고 떠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왜 떠나지 못할까 하고요. 의장이긴 하지만 결혼했다는 사실이, 가짜이긴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의 불행을 외면하고 도망치듯 여길 떠난다는 것이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착해서 그래요. 그런 맘 가지고는 장사 못해요. 장사라고요? 결혼 장사 말이에요.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남자 줄줄이 늘어서 있어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때마다 만불이라는 거금이 들어와요. 이런 돈벌이가 또 어디 있어요? 화수분이죠. 현대판 화수분. 안 그래요? 당장 이혼해버려요. 미쳤다는 건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 신랑감을 주선할 테니. 그런 말씀 2번 다시 마세요. 영악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김 선생님을 그 부인은 기도원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정희 씨와 무슨 상관이에요? 김 선생님을 한 마리의 벌레가 죽어가듯이 그렇게 버려진 채 죽게 할 순 없어요. 정희 씨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착각이라뇨? 정희 씨는 김 선생과 위장 부부예요. 김 선생이 이렇게 망가지든 저렇게 흥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들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따위 감상은 정희 씨의 삶을 어렵게 할 뿐이에요. 김 선생님이 어떻게 되든 전 도망치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요령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인데 사람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희 씨, 왜 사서 불행해지려고 해요? 왜요? 뭘 주저하세요? 미친 그 사람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듯 여길 떠나버려요. 당신이나 나나 미친 그 일을 버리고 싶은 건 마찬가지지 뭐야. 지독한 악질 같으니.
김재훈 씨 부인이 되신다고요? 네, 내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은 김재훈 씨 부인은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김재원 씨의 부인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김재원 씨가 또 발병을 했어요.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재훈 씨가 또 발병을 했어요? 네, 박사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김 선생님을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왔어요. 잘 결심하셨어요. 들어오시죠. 자, 날 병원으로 끌고 갈 참요? 네, 건강을 찾으셔야죠. 전 같으면 반항을 했겠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자, 가십시다.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네. 여보, 내 걱정은 말아요. 난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니까 잘 지낼 수가 있어. 갑시다. 죄송해요. 결국 돈 10,000불을 받고 정희 씨는 한 미추광이를 사버린 셈이 되었군요. 퇴원하기까지 김 선생님을 책임지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부인은 아시겠죠? 인간적인 의미에서 김 선생님을 기도원 같은 곳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그분이 건강해지시면 잘 돌봐주세요. 정희 씨한테 지독한 위선자니 악질이니 비난한 걸 사과하겠어요. 부인이 해야 할 일을 내게 떠맡겨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문제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서둘지 않았더라면 부인은 김 선생님을 소리 없이 죽였을지도 몰라요. 부인은 옳지 않은 여자예요.
박사님, 김재원 씨를 막 면회하고 오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 좀 어떻든가요? 아주 눈에 띄리만큼 좋아지셨어요. 제가 보기엔 정상인으로 돌아온 듯 싶어요. 그렇습니다. 김재우 씨는 아주 좋아지셨어요. 내주 중에 퇴원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퇴원을요? 그분이 그토록 건강해지셨나요? 어때요, 이건? 꽃보라색 저지를 소재로 한복에 소매와 도련을 도입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만든 심플라인 브라우스. 저 벨트로 악센트를 주면 아주 깔끔하면서도 여성다운 매력을 느끼게 하죠. 다음에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기쁜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기쁜 얘기라뇨. 내주 화요일에 김 선생님 퇴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요. 그날은 부인께서 김 선생님 모시러 병원에 가셔야겠죠? 글쎄요. 가야겠죠. 입원하신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처럼 빨리 건강을 되찾을 줄은 몰랐어요. 태어날 만큼 그의 건강이 그렇게 좋아졌나요? 네, 아주 좋아지셨어요. 아이들이랑 부인이 몹시 보고 싶으신가 봐요. 면회할 때마다 첫마디가 늘 오늘도 혼자 왔느냐고 하세요. 면회를 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리고 정희 씨가 성심껏 보살피고 있는 줄 아니까 가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 퇴원하시는 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리로 와서 같이 갈까요? 그럴 거 없어요. 병원에서 만나죠. 몇 시까지 오시겠어요? 몇 시라면 좋겠어요? 10시쯤? 10시 정각에 정신병동 앞에서 만나기로 할까요? 그러죠. 알겠어요. 그럼 그날 뵙기로 하고 이만 실례하겠어요. 저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어요? 7시쯤. 뭐 별다른 일이 있어 그러는 건 아니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우리 조카이. 아니, 정희 씨의 남편이기도 하죠. 재훈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다뇨? 그이는 착한 사람이죠. 좋은 남자였어요. 진지하고 학구적이고 용기와 신념도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까워요. 그 몹쓸 병이 망가뜨렸어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망가뜨렸을까요? 알 수 없어요, 전혀. 그이는 대학에서 역사를 강의했어요. 명강의로 학생들한테 대단한 인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증세가 생겼어요. 처음 그 증세를 보일 때는 무슨 소린지 모를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할 때도 석 박사께서 그이와 면담을 했을 텐데요. 김 선생은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 예를 들면은 부인이 만든 음식조차도 먹질 않았죠? 하다못해 아이들까지도 김 선생이 만든 음식 이외에는 먹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아,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쇠꼬챙이 같은 걸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시죠? 오호, 김 선생. 글쎄요. 아마도 내 생각이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테지.
그럼 왜 아이들 도시락을 그처럼 몇 겹으로 밀봉을 하고도 미심쩍어서 테이프까지 붙였어요. 게다가 아이들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학교를 찾아가서 창문 밑에 숨어 애들 도시락 먹는 걸 감시했다면서요. 그 아주 창피한 일이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군가가 도시락 안에 독약을 넣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부인도 의심을 했구만요. 그 사람 날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까? 김 선생은 대학 강의까지 맡았던 지성인이었는데. 그건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선생님, 날 고발하지 않으시겠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지. 사실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가 싫고 두려웠거든요. 특히 무슨 훈련이라든지 뭐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 하지 마라. 김 선생은 환자 진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야 할 훈련 같은 건 안 나가도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환자는 의사를 속이려 들면은 영 고치지 못해요. 그때 김 선생님을 보고 그제서야 우리를 지나가는 모든 거,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고 다행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재훈 씨 같은 환자는 절대로 남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재훈 씨는 그 자기의 깊은 늪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을 뿐이죠. 어떤 의미로는 그의 정신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물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판단력 또한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노이로제 3기죠. 그러나 이런 환자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의사로서 당황할 적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발병하는 불행이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갖도록 하고 재훈 씨가 마음 편하도록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건강은 유지할 수 있겠죠. 정희 씨의 정성이 그의 건강을 찾게 했어요. 김 선생님께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그이가 건강했을 때 우린 행복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지만 앞으로 다시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에 만났죠. 5월 축제가 한참 어우러질 때 그이는 내게 다가왔죠.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우리 여길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림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안 그이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첫 데이트 장소를 공원 묘지로 택할 줄은 몰랐어요. 미스터 크래프트는 재미있는 구석이 많은 분이에요. 묘지에는 순수한 시가 흐르고 있어요. 순수한 시?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드라마죠. 그리고 남는 건 묘비예요.
아름다운 시어로 장식된. 미스터 크래프트는 죽음의 예찬자신가 봐요. 아니요, 삶을 엄숙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 포용할 뿐이죠. 어려워요. 하지만 첫 데이트 장소를 묘지로 택한 미스터 크래프튼의 감각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너무나 아름답고 애달퍼요. 저 묘비를 봐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죽음은 당신과 나를 다시 만나게 하리라. 그때까지 안녕, 부디. 죽은 분이나 살아있는 분이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죽음을 헤어짐이 아니라 만남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재훈 씨가 내게 구원을 한 날이 바로 그이가 대학 강의를 맡아서 첫 봉급을 탄 그날이었어요. 축하해요. 대학에 출강하게 된 걸. 고마워요. 오늘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알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 생긴 일에 처음으로 일한 대가를 받은 날이에요. 봉급을 타셨군요. 봉급을 타서 제일 먼저 어디에 썼는지 알겠어요? 뭐예요? 펴봐요. 예뻐요. 꺼내서 귀에 달아봐요. 어때요? 어울려요? 네. 윤옥 씨의 귀가 한 점의 예술품처럼 고혹적입니다. 이걸 사시느라고 봉급을 제일 먼저 헐었군요. 윤옥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윤옥 씨를 불행하게 하면 날 떠나도 좋아요. 난 윤옥 씨를 위해 살아가겠어요. 날 거부하지 않으시겠죠? 정희 씨와 이렇게 단둘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밀폐된 공간 속에서 둘만이 있고 싶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그것을 가능케 했군요. 어때요? 늘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러자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군요. 그렇죠? 아니요, 홈. 우리만이 지낼 수 있는 홈을 우리 둘이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면 문제는 간결해지죠. 우리가 살다가 열기 없이 마지못해 포옹하게 될 때 나는 정희 몰래 정희 곁을 떠날 겁니다. 타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요. 매일매일 신선하게 정희를 사랑할 테요. 나의 와이프가 되어 주겠죠?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나쁜 꿈 꾸셨어요? 누구요? 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날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싫어! 안 가! 왜 날 끌어가려는 거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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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여보. 뉴욕의 7번가에서 크랩튼과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끝장이 났어요. 열기 없이 마지못해 포옹을 하게 될 때 나 몰래 떠나겠다던 크랩튼은 결국 이별의 길을 택한 거죠. 자넷? 자네. 정신을 잃은 그이와의 생활은 공중의 맹추를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암담하고 또 암담할 뿐이에요. 색깔로 친다면 어두운 잿빛이라고 할까요? 미친 쪽보다 미친 쪽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옥이라는 걸 체험을 통해 난 알았어요. 관청을 쏘고 의식을 잃은 나는 사흘 동안 털리불이 흠뻑 젖도록 땀을 흘리며 알았어요. 몸이 나아지자 막연하게 한국을 나가고 싶다는, 그래야만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가망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도 나한테 뿌리 박힌 외로움, 만성적인 절망을 사귀진 못했어요. 김 선생님과의 의장 결혼 얘기는 그런 가운데 진행이 돼버렸죠. 정희 씨, 정희 씨는 우리 집 그 일을, 아니 재훈 씨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요? 네, 무슨 말씀이죠? 사랑이 없었다면 재훈 씨를 위해 헌신적인 간호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감정과는 달라요. 난 김 선생님께 비슷한 처지를 느끼고
내가 나를 보호하듯이 그랬을 뿐이에요. 무슨 뜻이죠? 김 선생님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내 것이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처지라는 건 친근감을 갖게 하는 큰 작용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재훈 씨와 정 씨는 아주 잘 만난 사이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럼 간결하게 얘기를 끝내죠. 재훈 씨와 정희 씨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아주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게 어때요? 그러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두 분의 관계를 축복해 드릴게요. 난 알아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서로 쓸만한 일을 만나도 난 잡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니까요. 이만 가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 여기서 계십니까?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분이 있어요.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김재훈 씨가 오늘 퇴원하신다고요? 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부인께서 수고가 많으셨죠? 이따 뵙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어서 일 보세요. 예, 그럼. 정희 씨는 재훈 씨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요? 재훈 씨와 정희 씨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아주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게 어때요? 위장 결혼이긴 하지만 상대를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죠? 네, 나 역시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이지만 상대가 어떤 여인인가 궁금했습니다. 실망하셨을 거예요. 왜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결혼은 인간이 갖는 의식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엄숙해야 하지 않던가요? 전 그걸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장사하듯 치르려고 하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죠. 부끄럽고요. 그런 의미에서야 우린 공범자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앞에서는 부끄러워하거나 떳떳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결혼이 출발을 의미한다면 묘진 최종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원 묘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에 이곳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때 이곳의 느낌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 분이었습니까? 네, 그땐 그분을 사랑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라면 어떤 장소든 강한 인상을 남기죠. 왜 이민을 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이곳을 떠나길 희망해요. 왜요? 여기서 생활 기반도 단단히 다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사람은 미국을 지상 천국쯤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건 핑계일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사람의 속셈은 따로 있는지도 모르죠. 나를 멀리 떠나보내고 집사람은 여기 남아서 홀가분하게 살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내겐 병이 있거든요. 정신질환이 있어요. 때때로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태풍처럼 나는 혼돈에 빠지곤 하죠. 지금은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지만 집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내가 다시 발병할까 봐서. 내게서 떨어지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 아내가 가엾기도 하고요. 김 선생님, 부인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요. 부인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활을 위해 이민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헤어질 생각이라면 구태여 이민이란 어려운 방법을 택하진 않으실 테죠. 여잔 싫어진 사람에겐 잔혹해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애정에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제 얘기가 옳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겠어요. 정희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죠? 영주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 악수할까요? 오늘도 혼자 오셨군요. 제 집사람과의 일은 잘 있나요? 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퇴원한다는 거 모르셨죠? 내가 태어난 겁니까? 그래요. 전번에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본인한테 말하지 말래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오늘 퇴원한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믿어지질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평생 이곳에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이 병원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껏 마시고 여자들과 춤도 추고 흥얼거리면서 사람들과 섞여보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겠죠.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정상적이 된 것은 정희 씨 덕분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신 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약속하세요. 글쎄,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다 알고 있어요. 김 선생님 건강해지신 걸로 됐어요. 퇴원을 하는 즉시 미국으로 가겠어요. 정희 씨가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만 도와주면 나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내 아이들과 아내를 부르겠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어요. 병원 생활이 정말 지루했어. 하루라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지 않을 날이 없어.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정희 씨가 매주 화요일 면회오는데 아내가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은 내게 꿈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 앞으로 아내에게 꿈을 줄 겁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과 내 처만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던 거요. 지금 이 얘기를 집에 들어가셔서 부인께 전부 말씀하세요. 부인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중불난 말과 행동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 가면 그 사회에 맞는 생활을 하겠어요. 환경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간의 내 말과 행위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 이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어느 사회로 가서 살든 지난 날을 되풀이하지 않겠어요. 소박한 시민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집사람이 내가 태어나는 걸 압니까? 네. 난 이제 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이들과는 내가 소용없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만으로 알 수 있어요. 김재훈 씨, 의사 선생님 면담입니다. 자, 나가시죠. 수속을 하게 됐군요. 퇴원을 한다는 것은 새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래 진단을 받으시러 오면 됩니다. 힘차게 사셔야 돼요. 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포자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퇴원을 축하합니다. 기뻐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실컷 우시고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난 다시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바깥 바람이 싱그럽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태어난다는 걸 분명히 압니까?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퇴원 날짜를 받고 찾아가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사실이냐, 그이가 그렇게 좋아졌느냐. 한 번 면회를 가려 해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안 간다. 꼭 좀 가게까지 모셔달라고 하셨어요. 너는 곧 아이들과 집사람을 보게 될 테죠? 물론이에요. 집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웬일인지 초조해져요. 정말 내 아내가 날 보고 기뻐할까요?
3가 장부성 예즘살. 어서 오세요. 여기 주인 되시는 분 어디 계시죠? 제가 주인인데요. 주인이시라고요? 네. 아니, 이윤옥 여사 말이에요. 아, 그분이요? 저한테 가게 링계하셨어요. 살림집까지요. 그럼 이윤옥 여사는 어디로 가셨는지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죠. 어디로 가셨는지. 내 예감이 맞았어요. 내 집사람은 날 버리고 도망쳤어. 어떻게 하지? 내가 떠나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 저희를 데리고 함께 내가 귀가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떡하지? 두려워 저희를 만난다는 것이. 김 선생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어? 아줌마, 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른이 울고 있네? 어디 아파요? 아니, 근데 왜 울어요? 도망쳤어. 도망쳐서는 안 됐는데. 내가 믿고 싫어서 눈물이 난다.